링크16는 미군을 비롯한 나토군이 각종 데이터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데이터 무전기입니다. 링크16이 탑재된 장비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알려줘 적군과 아군을 구분해 연합작전이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적군이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암호화되어 있어 암호 장비로 분류됩니다. 한국군의 피하 식별 장치는 전투 중 아군과 적군을 빠르고 정확하게 구분하여 오인 사격을 방지하는 핵심 군사 장비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적군과 아군이 뒤섞이는 혼란스러운 전장에서 아군을 적으로 잘못 판단해 공격하는 아군 오폭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군이 도입한 모드5는 가장 최신형 피하 식별 시스템으로 기존 모드 대비 압도적인 보안성과 정확성을 갖췄으며 한국이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개발에 성공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 모드5 피하 식별 시스템 개발 당시 한국군 내부 보안연구팀이 극비리에 진행한 테스트에서 예상치 못한 암호화 결함이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군의 기술 지원 없이 독자 개발하던 중 암호화 키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의도치 않은 취약점이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미국 측에 도움을 요청하려 해도 기술 이전 자체를 거절당한 상황이어서 외부 조언조차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과 방산기업 연구진이 힘을 모아 최적의 보안 알고리즘을 재설계하고 일부 양자 암호 기법을 긴급 투입하여 문제를 단 72시간 만에 해결해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 극히 제한된 인원만 공유했던 일종의 내부 비상사태였고 이후 이를 계기로 한국의 방산보안 기술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군사기술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최신 피하 식별 시스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피하 식별 장치가 놀라운 것은 미국이 제공하기를 꺼렸던 최신 암호화키 기술을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한국군은 어떻게 이 모드5 IFF 체계를 구축했을까요? 이 의문의 시발점은 제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공중전 가운데 아군기를 적기로 착각하여 오폭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영국과 독일 모두 엄청난 파일럿을 잃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전장에서는 최소한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부각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최초의 피하 식별 시스템이었는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복잡한 암호화 알고리즘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신호 발사 응답 방식으로 구현되었습니다. 하지만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레이더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더 복잡해진 전자전 환경에서 IFF의 중요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적의 전자전 교란과 해킹 시도가 들어가자 결국 IFF도 모드5라는 첨단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럼 미국의 피하 식별 장치 기술력은 어느 수준일까요? 미국의 피하 식별 장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전 기술과 최첨단 암호화 기법을 기반으로 개발된 군사 핵심 장비입니다. 현재 미국이 사용하는 최신형 IFF 시스템인 모드5는 AES 등 최고 수준의 군용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해킹과 전파 방해에 대한 뛰어난 대응력을 자랑합니다. 미국의 기술 수준이 특히 뛰어난 이유는 고도의 항제밍 능력과 철저한 신호 보안성 때문입니다. 미군은 적군이 IFF 신호를 가로채거나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층적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며 데이터 송수신 시 실시간 암호키 교환 방식을 채택하여 신호 보안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미국은 링크16과 같은 전술 데이터 링크와 IFF 시스템을 긴밀히 연계해 함정, 항공기, 육상 전력 간 실시간 표적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F-35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와 같은 최신 항공 전력뿐 아니라 주멀트급,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등 최신 함정들에도 모두 모드5 IFF가 탑재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인 전력 확대에 따라 인공지능과 자율 무인 체계를 결합한 차세대 IFF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딥러닝 기반의 표적 인식과 고속 암호화 처리를 접목해 미래 전자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미국이 전자전 분야에서 타국 대비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미군은 자신들의 최신 암호화키 기술과 항제밍 알고리즘 일부를 공유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실 이런 기술들은 핵심 군사기밀인데요. 특히 암호화와 관련된 부분은 한번 유출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기술의 핵심 노하우를 쉽사리 개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연구진이 누구도 불가능이라 여겼던 것을 가능으로 바꾸는 쾌거를 이뤄낸 것입니다. 미국의 지원 없이 IFF 시스템을 한국이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군사 선진국가들은 불가능하다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들의 기대와 달리 보란 듯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양자암호 기술과 자체 보유 중이던 여러 암호화 기법을 활용해 무려 18개월 만에 독자 암호화키 개발에 성공합니다. 당시에는 너무나도 비밀리에 추진된 프로젝트였고 일정 지연이나 보안 누출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긴급 테스트 중 발견된 보안 결함 사건이 터졌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프로젝트 막판의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암호화키가 특정 조건에서 누출될 위험성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연구진은 새벽에도 사무실에 모여 밤샘 작업을 했고 실질적인 해킹 시뮬레이션까지 동원해 결함을 바로잡았는데 그것이 단 72시간 만에 문제를 해결한 것이 놀라운데요.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은 짧은 시간에 결함 없는 새 알고리즘을 탑재해 성공적으로 미 해군 및 나토와의 호환 테스트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과 나토 관측단 쪽에서는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자체적인 암호화 시스템을 완성했느냐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한국군은 이제 우리도 충분히 최첨단 보안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성된 뒤 모드5는 이전 세대와 달리 암호화 신호 송수신 능력이 월등해졌습니다. 항재민 기능도 대폭 향상되어 적이 전파 교란을 시도해도 신호가 깨지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크게 줄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안정성은 곧바로 실제 작전 환경에서 큰 강점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그럼 한국이 개발한 모드5 IFF 피하 식별 장치가 어떤 것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해군의 최신의 함정인 정조대왕함과 충남함에는 이미 모드5 IFF 장비가 완벽하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함정들에는 강력한 레이더 시스템이 장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레이더로는 표적의 거리, 방향, 속도 정도만 파악할 뿐 그 표적이 아군인지 적군인지까지 정확하게 식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피하 식별 장비가 필수적입니다. IFF는 항공기나 함정이 보유한 고유 식별 코드를 인식하고 이를 지휘 통제실에 전달해 줍니다. 이를 통해 지휘 체계는 아군을 구별하는 판단을 내리고 다른 표적에는 적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장에서는 아군 보호와 적군 제압이라는 상반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IFF가 반드시 정확해야만 합니다. 정조대왕함과 충남함은 이 모드5를 통해 축적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전투체계와 연동합니다. 다시 말해 레이더가 탐지한 표적 정보와 IFF가 제공하는 식별 코드를 결합해 각 표적에 대한 신뢰도 높은 분류를 매 순간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해전에서는 오인 사격이 특히 치명적이므로 이렇게 단 한 번의 식별 오류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해군은 모드5 IFF를 탑재하면서 동시에 데이터 링크 시스템도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추진했습니다. 해군의 각 함정이 서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정조대왕함 레이더가 잡은 표적을 충남함도 즉시 확인하고 그 표적에 대한 IFF 식별 결과를 공유하는 식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는 곧 해상작전의 시너지 효과를 폭발적으로 높였고 한국 해군이 한층 네트워크 중심 전장에 가까워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 전장 환경에서는 이 피하 식별 장치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드론, 무인 항공기, 무인 함정 등 무인 체계가 대거 투입되면 인간이 직접 모든 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특히 미사일 속도로 움직이는 공중 표적이나 수중에서 잠수함을 감지해야 하는 경우 신속한 식별과 대응이 생존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인 체계들은 AI와 연결된 IFF를 통해 스스로 아군과 적군을 식별할 것입니다. 예컨대 특정 무인 드론이 내가 식별한 표적은 아군 코드가 들어오지 않는 비인가 체계라고 판단하면 자체 알고리즘으로 공격하거나 추적 명령을 결정합니다. 사람이 관여하기 전에 이미 식별부터 교전 판단까지 모두 끝내는 셈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원천적으로 AI에게 모든 권한을 넘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IFF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확한 신호와 코드가 있어야 AI도 아군인지 적인지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암호화가 허술하거나 적이 IFF 신호를 해킹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결과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한국군이 더욱 양자 암호화 자체 개발 암호화키 기술을 발전시키는 이유입니다. 양자 암호는 원천적으로 도청이나 해킹이 불가능에 가까운 보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래 전장에서는 사실상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국군이 관련 기술 선점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이 독자적 기술로도 미국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다는 기술적 우위를 보여주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 작전 수행 능력에서도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시절에 단순한 신호 송수신 방식에서 시작된 피아식별 시스템이 냉전기를 거치며 점점 강력해졌고 이제 모드 5라는 강력한 암호화 보안 체계로 진화했습니다. 그 최전선에는 한국군의 독자 개발과 숨겨진 기밀 테스트들이 존재했습니다. 게다가 미래에는 IFF가 AI 및 무인 체계와 긴밀히 결합해 우리 군의 전투력을 한층 더 높여줄 것입니다. 특히 오폭이라는 비극적 참사를 최대한 방지하고 아군을 보호해주는 그야말로 수호자 역할을 하는 무기 체계가 바로 이 피아식별 장비입니다. 단순히 적이냐 아군이냐를 넘어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장 전역에 뿌려주면서 작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앞으로도 한국군은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 최고의 군사기술 경쟁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5년 3월 22일 중국 AI 조종사 영상입니다. 현재 중국이 모의 공중전에서 활용하고 있는 AI 프로그램은 욜로 버전 8이란 기존의 프로그램을 수정한 버전으로 해당 AI는 최신 적외선 이미지 기술을 사용하여 인간이 예측하지 못하는 적 전투기의 움직임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측 주장에 따르면 자신들의 AI 조종사는 미국 F-15 전투기의 꼬리 날개에 있는 1.5m짜리 방향타나 2m짜리 승강타 같은 작은 제어 장치의 움직임까지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대의 비행 경로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상대가 회피 기동을 펼치기 전에 다음 동작을 예측하는 시간이 1000분의 1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AI 기술력은 자신들이 기존보다 10배나 더 효율적으로 적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을 것이란 헛된 기대감까지 불러오게 만들었는데 사실 지금껏 전투기의 기동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인간의 공중기동은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일정한 패턴이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전투기의 미세한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하여 불가능을 허물고 F-15처럼 압도적인 기동성을 지닌 전투기도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실험은 어디까지나 중국 측의 주장에 머물러 있을 뿐 제대로 된 실제 검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즉, 중국이 실험 결과를 얼마든지 과장하였을 확률은 충분한데요. 지금까지 중국이 이론상의 재원으로 미국을 뛰어넘었다고 주장하다가 망신을 당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으니 중국의 첨단 기술력에 의구심을 품는 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게다가 모의 공중전에 참여한 중국 전투기 조종사들의 실력도 이번 실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전투기 간의 공중전은 기체 자체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이를 직접 조종하는 조종사들의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국 조종사의 허접한 공중전 실력은 이미 태국과의 모의 공중전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군의 에이스 조종사였던 리중환은 공식 강연을 통해 중국이 태국에게 참패한 이유를 밝혔는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중국 조종사들의 훈련이 빈약하고 전술 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손꼽았습니다. 리중화의 발언에 따르면 태국 공군은 실전과 비슷하게 중국 전투기를 공략했으나 중국 조종사는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이 없었으며 적의 공격을 어떻게 회피해야 할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처럼 실전 능력이 뒤떨어지는 중국 조종사들의 수준은 AI 조종사와 치른 이번 모의 공중전에서도 적지 않게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준이 떨어지는 중국 조종사를 상대할 때와 실전 경험이 풍부한 자유진영의 조종사를 상대할 때는 제 아무리 AI 기술이라 하더라도 다른 결과물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투기에 AI 조종사가 탑재될 것을 예상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20년에도 자국 조종사들과 AI 전투기 간의 모의 공중전을 실행하였으며 이러한 훈련 기조는 지난해에도 이어졌습니다. 2024년 미국은 F-16 전투기에 AI 조종사를 탑재한 후 유인 전투기와 610m까지 근접하여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훈련을 실시하며 미래 공중전에 대비하는 행보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5, 6년 이상 AI 조종사와 모의 공중전을 끝없이 시도하는 미국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기술에 대한 대응 역량과 작전 교리를 수립하고 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등장한 중국의 AI 조종사가 실전에서 미국 전투기를 위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미래 공중전의 핵심 무기 체계가 될 것으로 주목받는 고출력 레이저 무기가 장착된다면 중국의 AI 운용에 필요한 적외선 카메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대응 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AI 조종사는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하여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전투기의 미세한 움직임을 파악하고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상대의 기동을 예측하는 방식인데 아예 적외선 카메라를 무력화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데요. 이는 중국 개발진들도 인정한 단점이며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레이저 무기 상용화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AI 조종사는 별다른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소형 드론을 파괴할 수 있는 레이저 대공 무기를 실전에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KF-21 등 전투기에도 레이저 무기 장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한국은 2028년 이후 전투기 탑재 레이저 무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2035년쯤에는 실전 배치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군 당국과 관련 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면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며 중국이 AI 조종사를 실전에 활용할 때가 된다면 한국은 KF-21과 레이저 무기를 전력화하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완료할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자신들의 첨단 기술력이 자유진영의 주력 전투기들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 것이라 호언장담하는 것과 달리 실상은 아직 구멍이 많은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AI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을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데요. 한국은 2030년 이후부터 완전 자율형 AI가 FA-50을 조종하여 KF-21 유인 전투기와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2027년에는 유무인 편대 비행과 자동 표적 식별, 회피 비행 등의 실증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FA-50의 무인 전투기 개량을 위한 AI 연구 비용에만 1,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 한국도 AI 조종사를 활용하여 아군의 작전 효율성을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한국군은 아직 불완전한 AI 기술을 완전히 맹신하는 것보다는 유인 조종사가 탑승할 KF-21과 편대를 구성하여 유무인 체계의 장점을 혼합하고 단점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큰 그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미국 공군의 견해와도 일맥상통하는데 F-35를 비난하는 머스크에 맞서 미 공군 장성들은 여전히 유인 전투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군 장성들은 언젠가 AI가 인간의 뇌를 대체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장에서 내리는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처럼 무조건 AI 조종사가 적 전투기를 모조리 제압할 것이라 믿는 생각은 매우 오만한 판단이며 복잡한 전장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무인 전투기와 AI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유인 조종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다양한 활용성을 지닌 FA-50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무인 전투기로 개량하되 전체적인 작전을 지휘하는 것은 사람이 탑승한 KF-21이 맡음으로써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을 선택하였습니다. 바야흐로 AI 기술은 미래 공중전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 기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처럼 중요한 기술을 단순히 미국 전투기에 대한 우위 요소로 선전하기만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이 첨단 기술력을 실질적인 군사작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지 않는 점은 반대로 우리 공군에겐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입니다. 한국이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안보 환경을 극복하고 미래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외 선전에만 혈안이 된 중국을 반면교사로 삼아 첨단 기술력을 전술적으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